안녕하세요. 아침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믿음을 주는 남자 아일라 장한식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추천 공유하는 내용의 책은 법인주주가 1인이면 벌어진 일이라는 카테고리 부자 사장님은 어떻게 세금을 절세했을까라는 책으로 나도 절세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흥분된 아침을 열겠습니다. 주주는 곧 회사의 주인이다. 주주총회를 통해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지분율만큼 배당도 받는다. 삼성전자를 생각해보자. 삼성전자 1주를 사면 1주만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매년 배당도 받는다. 주주가 회사 임원일 필요는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분율이다. 창업할 때 제3자와 동업을 한다면 투입하는 자본금에 따라 지분율이 달라지고 지분율이 가지는 의미가 중요해진다. 지분율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분이 과반을 넘으면 주주총회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만약 갑과 을이 50대 50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둘 중 누구도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다. 하지만 갑이 51%를 가지고 있다면 이야기는 다르다. 1%를 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갑은 단독으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자금이 충분해 단독 창업한다면 주주를 본인의 상황에 맞게 구성할 수 있다. 부산에서 조선 기자재업을 하는 박 사장님은 요즘 친구 심 사장님이 부럽다. 지분 50%를 아들한테 주려고 하니 세금만 20억 원이 나온다고 해서 엄두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친구 심 사장님은 다르다. 아들이 이미 주주라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회사를 설립할 때 아들이 주주로 참여한 것이다. 법인 설립 시 주주 구성은 중요하다. 회사가 커진 뒤 주주를 바꾸려면 세금이 나오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상법 규정 때문에 주주를 다수로 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현재는 1인 주주도 가능하기 때문에 주주 구성할 때 회사나 개인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면 된다. 단독 주주면 벌어지는 일, 자본금을 혼자 마련할 수 있으면 1인 주주도 괜찮다. 주주 한 명이 100% 지분을 가지고 대표이사를 맡아 회사를 경영하는 것이다. 주주가 한 명이기 때문에 주주총회 소집과 의사결정 절차가 간소해진다. 다만 주주 지분이 과반을 넘으면 세법상 과점주주, 특수관계자 포함 지분율이 과반이 넘는 주주의 2차 납세 의무를 져야 한다. 법인이 세금을 내지 못하면 과점주주인 1인 주주가 세금을 대신 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법인이 세금이 1억 원을 체납하면 1인 주주가 1억 원을 대신 갚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주주는 출자한 자본만큼의 책임을 지면 된다. 본인 자본금만 포기하면 되는 것이다. 법인이 돈을 못 갚더라도 주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가점주주는 다르다. 주주가 가점주부이면 개인에게도 납부 책임을 묻는 것이다. 자녀를 주주로 참여시키자. 창업을 하거나 사업 확장을 위해 법인을 만들 때 주주 구성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다. 배우자와 자녀를 주주로 참여시키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다. 대구에서 자동차 부품업을 하는 방 사장님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새로운 전장 부품 기준 법인이 아닌 신규 법인을 통해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주주를 어떻게 구성할지 고민이다. 본인 50%, 배우자 50%, 자녀 25%로 생각하고 자금을 준비 중이다. 방 사장님이 주주 구성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배우자가 본인 지분을 팔아서 쓰지 않을 거라면 굳이 주주로 넣을 필요가 없다. 배우자 지분도 언젠가 자녀들에게 승계될 텐데 이때 상속증여세만 더 내게 된다. 방 사장님 지분은 나중에 가업승계 지원제도 절세가 가능하지만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배우자 지분은 혜택을 못 받기 때문이다. 반면에 자녀 지분율은 자금이 허락하는 한 높이는 것이 좋다. 사업이 커진다는 가정이 있어야 하겠지만 자녀가 어리면 어릴수록 사업 성장에 따른 복리효과, 주식가치 증가가 커진다. 자녀가 나중에 사업을 물려받을 거라면 상속증여세도 절세할 수 있다. 자녀를 주주로 하면 몇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배당을 통한 합법적인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 배당받은 돈은 자녀가 사업할 때 자금원이 될 수 있고 상속증여를 받으면 세금 납부 자원으로도 쓸 수 있다. 둘째, 창업주가 배당을 전부 받으려면 급여와 합쳐서 10억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고 세율 45%로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자녀가 주주로 있으면 배당 소득이 창업주와 자녀로 분산되어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소득세는
소득 금액이 커지면 세율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창업주가 연봉 10억 원에 배당 2억 원이라면 배당 2억 원은 최고 세율인 45%로 과세된다. 만약 자녀가 50% 주주라면 창업주가 1억 원, 자녀가 1억 원을 받게 된다. 창업주 배당 1억 원은 45%, 최고 세율로 과세되지만 자녀 배당 1억 원은 평균 20% 정도로 과세되어 전체 세금은 줄어들게 된다. 셋째, 새로운 투자 기회가 있으면 배당받은 자금으로 재테크가 가능하다. 주식, 부동산 등 투자 기회가 있으면 자금을 불릴 수가 있다. 물론 재테크에 성공한다는 가정이겠지만 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창업주 지분을 상속증여할 때는 세금을 내지만 자녀가 주주라면 그만큼 상속증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세금을 아낄 수도 있다. 증여세도 절세할 수 있다. 부자 사장님은 어떻게 세금을 절세했을까 중에서 사업을 하면서 절세를 하는 방법을 몰라서 세금에 허덕이는 사업주를 간혹 보기도 합니다. 창업주가 세상을 떠나면서 상속세로 인하여 자식에게 승계받지 못하고 공중분해되는 기업도 봤습니다. 사업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법을 공부하여 정당한 절세로 여러분의 회사가 성장하는 계기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